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어, 오늘은 이제 유수성 결합 관련해가지고 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의 EMC 공학 챕터 2 이제 케이블링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기장 이제 결합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 대한 결합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저주파와 관련된 어떤 이제 우리가 저기 어, 자폐 도체를 접지할 때 이제 저기 한쪽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주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 접지를 해야 된다는 이제 요게 이제 아마 오늘 얘기할 어떤 이제 주된 좀 이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 요게 이제 잡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잠시 얘기를 했던 건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좌표도체입니다. 좌표도체고, 그 다음에 좌표도체 내에 이제 도체, 이게 이제 신호선이겠죠. 이제 신호선인데, 이제 어떤 자기장의 어떤 자폐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폐도체에 형성되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어떤 저항 성분이 이제 전압이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신호선과 잡아오는 간에 또 형성되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도체와 신호선 간에 또 형성되는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음 원 도체에서 유도된 어떤 전류에 의한 어떤 잡음하고, 그 다음에 자폐 도체에서 이제 유도된 전류에 의한 어떤 전압은 서로 이제 상쇄돼 가지고 이제 없어진다. 요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신호 원에서 이제 신호 원에서 이제 상호 뜻에 의해서 이제 온 어떤 잡음 이제 노이즈가 자폐 도체에서 반대로 흘려가지고 이제 생긴 어떤 이제 상호이동스에 의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제 상쇄돼 가지고 이제 캔슬이 되기 때문에 자폐 도체가 이제 자기장을 이제 자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장 자폐를 하려 그러면은 이 자폐 도체에 이게 전류가 이제 흐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상쇄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이제. 노이즈의 어떤 이제 상쇄 전류가 되고 노이즈를 이제 캔슬링 시킨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폐를 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폐를 안 했을 때 이제 자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이하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자폐 효과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이 부분은 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은 이제 접지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제 상세 전류가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캔슬링 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잘 흐르게 한다. 그 다음에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그때 전기장 차폐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 차폐하고 이제 관련해 보면은, 그때 전기장 차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기장 차폐는 이제 1점 접지만 하면 오케이. 근데 자기장 차폐는 이 상세 전류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양쪽을 다 이제 접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오는 부분은 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 자폐와 자기장 자폐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자기장 방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의 어떤 자료는 이제 그 유소성 결합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걸 영향을 이제 최소화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저기 방사를 이제 최소화하고, 내가 이제 소스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남에게 영향을 이제 적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케이블에 따르는 이제 그 어떤 자폐 조치 접지를 어떻게 해야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제 뭐 요런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장이 방사되고 자기장은 이제 요 빨간 선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점 접지만 하면은 이게 이제 전기장만 자폐가 된다는 거죠. 자기장은 자폐가 안 되는데, 이제 2점 접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 전류가 흐르면은 전기장도 자폐가 되고 자기장도 자폐가 된다.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점 이제 접지를 하게 되면은 1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장만 자폐가 되고, 그 다음에 2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전기장 자폐되고 자기장도 자폐가 된다. 요 이제 상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잡음원을 이제 내가 이제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안 줄라 그러면은 이제 요 IS의 이제 전류가 이제 이제 잘 흐르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잘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IG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제 이쪽에 저항이 커가지고 이제 IS로 이제 I1의 전류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그 다음에 IS도 흐르고 IG로도 흐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공통모드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를 최소해 가지고 이제 I1은 IS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IS가 이제 최대한 많이 흐르도록 RS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런데 접지를 아주 이제 저임피던스로 해가지고 이제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 높은 이제 주파수, 이제 가청 주파수 대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한 20kHz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신호를 흘려주면은, 이렇게 내가 신호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또 같은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주파는 내가 신호를 주면은 그냥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요 IG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어떤 공통 모드 임피던스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양적 섭질 해가지고 이제 IS를 최대한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이제 낮은 주파수, 과청 주파수 이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렇게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돌아오고 요리 또 갈라지면 이제 요 전류해가지고 이제 공통 무드 루프가 형성되니까 안 좋으니까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전체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리턴 돼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요 이제 요 루프가 이렇게 이제 좀 작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루프가 작다는 거는 내가 받는 이제 그 루프 면적도 이제 안테나 효과에 이제 적기 때문에 적게 받아줬지만은 또 내가 이렇게 내주는 것도 이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주파수대에서는 양쪽 접지를 하는 게 효과가 있고, 낮은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는 그 이제 일점 접지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개될 어떤 이제 내용들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 도체의 공통 임피던스 결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EMI 대처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공통 임피던스, 그러니까 공통 모드 어떤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어떤 전자파 대책의 이제 어떤 뭐 90%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는 이제 이 IS, 그러니까 요 RS 저항을 이제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요 IS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 서로 상쇄돼 가지고 노이즈가 캔슬링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기 동축 케이블, 뭐 우리 BNC 케이블 같은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이 동축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동작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신호가 이렇게 가면은 이 자폐 도체가 이제 리턴 라인으로 이제 리턴 패스를 제공하는데, 이 보면은 이게 이제 표피 효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요 도체도 이제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다르다는 거죠. 안쪽은 이제 이 귀환 전류가 그러고 바깥쪽은 이제 어떤 표피 효과 해가지고 어떤 외부 표면으로 이제 이렇게 흐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제 좋은 점이 이제 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 공통 임피던스 결합은 자폐 도체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원 신호에 들어오는 리턴 라인을 제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잡음 전류가 또 흐르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 두 개를 사실은 이제 분리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턴은 리턴대로 흐르고, 그 다음에 잡음 전류는 잡음대로 절로 흘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쏙 빠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래서 동축 갭을 쓰면은 이런 효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런 게 이런 분리된 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을 한 건데 이제 주파수 50kHz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자폐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잡음 소스, 요게 이제 그 이제 테스트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접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제 이런 이제 꼴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테뉴에이트 요게 이제 감쇄 정도죠. 이제 감쇄 정도가 이제 좀 좋은 게 여기 뭐 이제 요 이제 1점 접지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0점 접지를 되게 보면 이제 양쪽 접지를 했을 때가 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죠. 이제 그러니까 1점 접지를 했을 때가 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좋다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경우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다 뭐 합쳐져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상황은 이제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자파 시험을 할 때 뭔가 어떤 도미넌트한 영향을 주는 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결정이 됐다. 뭐 어떤 전기장 성분이다, 자기장 성분이다.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이 됐다고 딱 하면은 이제 요 중에 하나를 우리가 셀렉션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고주파도 섞이고 저주파도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이제 한꺼번에 막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만 보고 이게 이제 어떤 저주파 성분이 밖에 없다, 고주파 성분밖에 없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하기가 이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전자파 대책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좀 참고로 하고 있어야죠. 지금 근데 우리가 전자파 시험할 때 이제 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어떤 고주파 뭐 성분을 하려고 그러면 양쪽 해야 되고 저주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정 접지를 해야 되더라고 하던데 뭐 그러면 이제 한쪽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도미넌트한 성분이 이제 저주파 이제가 크다 하면은 한쪽을 딱 끊으면은 또 이제 요구단에 쏙 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한쪽만 접지를 했는데 또 양쪽 접지를 하니까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접지를 이제 할 때 케이블 접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뭔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야죠. 이제 내가 이제 한쪽 접지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저주파 영역이고 어떤 전기장 자폐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분명히 해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이제 내가 전기장이고 저주파란 걸 가정해가지고 일진조제를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래 또 적어놓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전자파 이제 대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케이스를 이제 설정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막 개념 없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어떤 기록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또 했던 것도 하고 막 서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기장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장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의 신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고주파 신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혼성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딱 알고 이제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적 잡배의 이제 예라는 건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자기전 측정 프로브로서 이제 이용하다. 우리가 이제 그 전자파 시험장 가면은 이제 뭐 요만한 이런 이제 그 프로브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어디서 새어 나오는지 막 이제 이런 걸 좀 측정하는 거 조그만 이제 프로브가 있는데 그 전체 돌리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새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요때 이제 이런 그 선택적 이제 프로브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 주로 이제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제 전기장도 오고 자기장도 오고. 근데 이 자폐를 해버리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다 자폐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장만 딱 이렇게 내가 이제 저기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오픈을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장만 이제 센싱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적 자폐라는 거는 이제 전기장 자폐냐 아니면 이제 자기장 자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 선택적 자폐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경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 도체의 어떤 전달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그 자폐 효과가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좀 좋아지냐.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원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거죠. 증가하면 이렇게 이제 요 임피던스가 이제 쭉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파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동축 케이블과 연선 비교 그러니까 연선 비교는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케이블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아 놓은 거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꼬아 놓은 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 좋은데 얘는 이제 이 주파수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파수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은 이제 주파수 영역이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주파수와 관련돼서는 트위스 페어도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동축 케이블이 지금 이제 가장 좋다. 이제 어떤 그 케이블 내에 이제 형성되는 특성 임피던스가 좀 안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축 케이블 이게 이제 요 동축 케이블인데 삼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제 이게 좀 비싼 건데 이제 그 일단은 요 이제 도체가 있고 이제 요 기한 전류가 흐르는 내부 도체가 있고 외부 도체에 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돼요. 외부 도체 이제 그러니까 자폐를 이제 자폐 도체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이제 내부는 이제 리턴 패스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는 이제 그 잡음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비싸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 특별한 어떤 뭐 이제 경우에 말고는 보통 이제 뭐 이축 케이블을 쓰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편조 자폐 도체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케이블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요렇게 꼬아놓은 거죠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케이블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이제 이 보면 이제 방산 쪽에는 이제 아주 그냥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케이블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편조된 요 틈 사이로 이제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 이제 틈에서 새어 나오는 이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폐 효과가 좀 감소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솔리드 이제 이상적인 경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솔리드 실드인데 그 이제 자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구멍 때문에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자폐 효과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케이블이 얘가 이제 어떤 고주파에서는 좀 이제 자폐 효과를 그렇게 발휘를 못 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자폐 도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블레이드고 요게 이제 편조 블레이드고 요게 이제 이게 낯선 자폐인데 낯선 자폐는 이제 보면 이게 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쓴다고 합니다. 쓰는데 일단은 블레이드 어떤 자폐 효과보다는 그렇게 좀 약간 이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솔리드가 가장 좋은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쇠 파이프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제
밀리터리나 이제 이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포일 형태를 써가지고 이제 좀 그나마 솔리드에 가까운 어떤 잣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어떤 이제 종단 처리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피그테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사를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이제 이런데 요거는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주파로 가면 이제 요거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못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주파에서는 이제 360도 이렇게 60도 이제 그 하는 인클로즈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그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100km 이상 이렇게 높아지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처리에 이제 그 어떤 종단 처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1점 접지를 해야 되냐, 이제 2점 접지를 해야 되냐, 또 어디에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 접지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2점 접지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주파용 케이블은 이제 1점 접지를 해야 된다. 1점 접지가 좋은 거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이게 또 미세하게 이제 고주파 성분이 또 섞여 있다 보면은 또 이전 접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드를 이제 1점 접지를 했다가 2점 접지를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이제 저기 그 이제 EMI 어떤 이제 영향성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저주파용 이제 그 케이블에 잡혀도 이제 접지는 이제 일전 접지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용 100km 이상, 100km 이상 이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호 파장의 이제 케이블 길이가 이제 20분의 1, 그러니까 파장의 이제 20분의 1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이 길어지면 이제 그 이게 양쪽 이제 양끝 자폐 조치 접지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성 접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케이블이 길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 분포 용량이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1점 접지를 했는데도 요 용량 이제 요 캡 성분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접지가 이렇게 뭐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게 혼성 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주파하고 저주파 신호하고 이제 고주파 신호가 뭐가 이게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신호나 요즘 이제 나오는 어떤 뭐 이제 영상 신호는 대부분 저주파 신호하고 고주파 신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저주파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접지를 해야 되는데 고주파 신호도 양쪽 접지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분포 용량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캡을 이제 여기 추가를 하면은 이제 그 고주파는 이제 캡에 대해서 이제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전류가 고주파는 전류가 흐를 거고 저주파는 이제 캡 용량이 작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오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저주파는 이제 오픈을 인식하고 이제 고주파는 이제 그 쇼트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캡을 우리가 이제 넘을 해가지고 저주파와 고주파를 다 이제 커버링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 잡배된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케이블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접지선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신호선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내부 차폐는 이제 1점 접지를 하고, 외부는 이제 2점 양끝 접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는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단을 그러니까 이 접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종단을 우리가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일에 이 저주파 신호라고 신호가 저주파 신호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는 근데 일점 접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저주파 신호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고주파로 이제 유입되는 거는 이제 외부 접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류를 흘림을 해가지고 이제 막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리본 케이블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리본 케이블은 사실은 이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이제 보통 뭐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리본 케이블을 이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접지 문제죠. 접지 문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신호 라인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이 맨 끝에 이제 그라운드 라인 하나 이렇게 뽑아내 이런 거는 이제 제일 안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라운드 신호선, 그라운드 신호선, 그라운드 신호선, 그라운드 신호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거기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좀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신호선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밑에 뭔가 이제 저기 그 이 그라운드 플랫을 이제 플랜을 이렇게 까는 게 좋다. 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요 신호선 라인에 이제 하나씩 그 어떤 그 그라운드 라인을 중간중간 하나씩 넣는 게 이제 좀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밑에 플레이트를 깐다 그래도 이게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 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상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긴 케이블, 요거는 아주 긴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파장의 10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4분의 1을 넘으면은 우리가 해석한 거하고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긴 케이블은 사실은 이제 별도 이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다른 책을 봐라.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 오토에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 아주 긴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좀 별도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한 얘기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음,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온 신호를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루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세 전류를 이제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자폐 도체의 어떤 임피던스를 최소화하는 어떤 이제 접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막 그라운드로 막 흘러가지고 이 루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을 끊고 한쪽 접지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는 고주파, 얘는 저주파, 뭐 이 케이블은 고주파만 있고 이 케이블은 저주파만 있다. 이렇게 딱 양분되는 경우가 사실은 없죠. 이제 이게 조금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책이 이제 좀 이제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가정해가지고 이제 일전 접지를 해보고, 이런 케이스를 가정해가지고 이제 양쪽 끝 접지를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EMI 대책을 이제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쫙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특히 뭐 전력전자나 모터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10kHz로 구동하더라도 거기에 스위칭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는 이제 수백 킬로 내지는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제 이 오버슈트나 언더슈트 링깅 주파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10kHz의 어떤 저주파의 어떤 스위칭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수백 킬로헤르츠 내지는 메가헤르츠 단위에 이제 그 오버슈트나 언더슈트에 의한 링깅 주파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자파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자파 시험에서 이제 베일이 나는 영역이 이제 10kHz 대역이냐 아니면 이제 수백 뭐 메가헤르츠 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오버슈트의 링깅 성분이 이제 영향을 주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그 10kHz가 영향을 주냐 이제 뭐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전 접지를 해보고 효과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주파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양성 접지를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이제 짝짝짝 이제 나눠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이제 전기장에 의한 영향이 클까? 아니면 자기장에 의한 영향이 클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어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쭉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해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음 이제 전력전자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칭 소자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노이즈 그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과도한 어떤 오버슈트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건 일단 잡고 봐야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요렇게 좀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스노베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그 나더라 하면은 이제 그 요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접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버슈트나 이 언더슈트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접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스위칭 노이즈에 대한 이제 이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이제 스너버 회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구리 테이프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스위칭 노이즈가 이렇게 안정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난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냐 자기장이냐 아니면 이제 고주파냐 저주파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전 접지를 했다가 이제 다전 접지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 1과 이제 2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파 대책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장 이제 가면은 또 접지에 대한 또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이제 영상에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토 EMC 공학 그 챕터 2 이제 케이블링과 관련한 전기장, 그다음 자기장 결합, 그다음에 각종 이제 케이블의 이제 그 접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